잔소리도 젠틀하게, 답변도 젠틀하게, 젠틀 소리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좀 영상을 오랜만에 찍습니다. 한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제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일이 좀 많아져서 조금 늦어진 점, 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으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단 얘기고요. 네, 항상 이 말씀 유념해 주시고요.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볍게 초콜릿 먹듯이 가볍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잔소리죠. 일명 잔소리인데 너무 거북하게 들지 마시고요. 제 생각을 편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소리는 어떤 주제를 정했냐면요. 네. 저도 그랬지만, 우리 예전에는 멘붕이라고 그랬죠, 멘붕.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학생들 쓰는 말 좀 섞어봤습니다. 공부하다가 좀 현타가, 멘붕이 오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이 중학생, 고학년,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니면 어른이 되면서 현타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현타와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초, 중, 고 이 세 부류의 학생들이 현타가 언제 오는지 그 상황을 한번 제가 나름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들은 보통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하다가 숙제나 시험 공부 못하는 경우 종종 있죠. 이것도 뭐 비슷한 이제 부류지만 놀다가 숙제 못하고 아니면 놀고 나서 숙제 뭐 시험 공부한다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버리고 이틀이 지나고 결국 시험 하루 이틀 전에 현타가 오죠. 이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 거는 이거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현타가 초등학생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들이 아마 현타가 올 겁니다. 네, 그렇고요. 제가 어릴 때 이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런 적은 없고요. 쉬워서 공부를 조금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에서 하는 공부 쉽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현타가 좀 미래에 오죠. 지금 현재 오는 게 아니고 미래에 온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중등학생들 현타는 어떨까?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을 좀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은 좀 복습이나 좀 이렇게 개념 숙지 정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제 목적은 중학생입니다. 과연 중등학생들은 현타가 언제 올까요? 학원을 좀 많이 다니죠. 그래서 학원 숙제하다 보면 시험 공부하는 거고 그대로 그게 학원 숙제하다가 그냥 시험 보면 됩니다. 네, 현타가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가끔은 이제 수행평가와 시험이 겹쳐서 둘 다 하기 좀 버겁다, 아주 약한 현타가 오는 경우도 있죠.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이 아니면 과목 선생님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셨는지 시험범위를 너무 많이 내셔서 공부를 이거 할 수조차 없는, 이게 진정한 현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네 번째도
어쩔 도리가 없죠. 이게 현타는 이 네 번째 경우는 네, 아시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현타가 더 많이 온다는 거, 예, 그렇고요. 그냥 하기 싫다고 너무 이렇게 공부 너무 손 놓는 거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 아직 초중학생이라면 고등학생 형 누나 뭐 오빠 언니들의 현타는 어떻게 올까? 우리랑 비슷할까?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거의 시험의 연속입니다. 네, 수행평가, 모의고사, 지필평가, 대회 동시에 두세 개 준비할 수도 있고요. 이거 뭐 현타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용은 또 중학교 이론에 비해서 많이 어렵고 조금 난이도가 높죠. 웬만한 암기만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이해나 암기가 잘 안 돼서 현타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많을 수도 있는데 중학교 시절보다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유지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도 그랬고요. 성적이 떨어져서 내가 왜 그럴까? 무슨 이유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는지 정말 현타가 왔지만 원인은 찾을 수가 없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원인은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현타가 올 수도 있고요. 아, 이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정말 난 친구는 이기고 싶은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아니면 친구를 이기고 싶은데, 자꾸 졌을 때, 내 뜻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현타도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현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방식도 많으시겠고 뭐 다양한 방법도 많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하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현타가 왔을 때 이렇게 극복한다, 혹시나 좀 공유를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서로서로 배우고 서로서로 알아가는 게 목적이지 나는 이만큼 많이 한다 이렇게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는 저도 해봤지만 뭐 머리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체력과 마인드, 정신을 다잡는 그런 능력의 차이가 좀 있어서 나중에 공부에도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의 힘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하죠. 뭐 어떤 분들은 자주 졸리는 학생들도 많은데 자주 조는 것도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약한 것도 어떻게 보면 현타가 자주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부는 이 지능보다 체력과 정신 수양에 좀 더 어릴 때 좀 더 좀 중점을 두어서 조금은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관리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말 수만 가지 현타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버티냐.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버텼냐면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짤 때 현타가 오고 나서 짜는 거는 짜기도 힘들고요. 짤 생각도 안 납니다. 현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계획을 짜놓고 하다가 현타가 왔을 때 내 정신과 내 정말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할 때 내가 작성해 놓은 공부 계획 아니면 어떤 행동 계획을 보고 그걸 그냥 따라 해야겠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면 그런 계획이라도 좀 해놓은 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며칠 이렇게 그대로 하다 보면 다시 현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이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다시 이거 다행이다.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계획을 잡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타가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좀 마음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렸을 때는 내가 정말 어떻게 흔들렸는지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신다면 친구한테나 아니면 선배, 선생님,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래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하는 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참으면 나중에 어디선가 터져요. 시험 때 막 힘들고 현타가 계속 오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계속 참다 보면 시험 하루 전날에 현타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어보고 풀면서 어떻게 다시 되돌릴지, 다시 정신을 가다듬을지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제가 짜면 이렇게 작성하면 좋다고 했죠. 근데 계획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부터 계획을 해본 사람이 커서도 계획을 잘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계획 별거 없다. 별거 없어. 그냥 시간표 짜고 그냥 분량 짜서 하면 돼. 말이야 쉽죠?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대로 잘 실행되지도 않고요. 작성한 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는 계획이 잘못 짰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신 상태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획을 너무 빡빡히 짰다거나 너무 좀 나와 안 맞게 꼭 겉멋들어서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보여주기 식의 그런 계획을 짰다면 분명히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현타 왔을 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법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엄청난 방법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듣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미처 잊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지만 제가 깜빡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말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는 갑자기 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도 잘 느는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공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향상되기보다는 계단식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잘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쉬워지고 이게 재밌어지는 그런 단계적 좀 계단의 좀 흐름과 같은 공부 향상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보는 거, 자기가 결과 안 나왔다고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요. 계속 꾸준히 해보면 됩니다. 오래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수학 숙제하고 과학 숙제하고 영어 다니고 미처 못 푼 거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계획을 짜야지 절대 못 잡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저도 그랬지만 다이어트나 운동할 때 시간이 나면 운동해야지 이러다가 시간 절대 못 냅니다. 운동은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타는 누구나 옵니다. 저도 왔고요. 이제까지 살면서 수백 번 왔습니다. 나만 왜 올까? 나만 왜 힘들까? 이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든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나 극복을 합니다. 시간의 차이, 조금 질과 양의 차이가 있을 뿐 현타는 누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극복 못해. 난 영원히 이대로 될 것 같아. 난 이대로서 공부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그때 기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뿐이죠. 하루 이틀 지나면요. 내가 왜 현타 왔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금씩 극복해가면서 좀 공부도 해보고 이리저리 간단하게 현타가 왔을 때 방법 따로 없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진리는 단순하다. 가끔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젠틀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나요.